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번 후 이틀 동안 이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가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이 심장수술로 입원하기 전인 지난 9일 지분 가치보다 4,616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의 건강 악화에 애플 주가가 맥을 못 춘 것과는 달리 이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인터넷 기업이 나란히 주가 조정을 겪는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 사업에 뛰어든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의 주가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이후 지난 12일까지 세계 주요 인터넷 기업의 주가를 비교한 결과 네이버와 페이스북의 주가 상관 개수가 0.65로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관 개수가 1이면 두 주가 흐름이 완전히 일치함을 뜻합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2012년 7%로 그나마 성장세를 보이던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1%대로 뚝 떨어졌고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전기전자 외의 나머지 업종은 순이익이 대부분 감소했고 특히 최근 구조조정이 한창인 금융권과 한국경제를 견인하던 조선기계, 석유화학 건설 등의 업종에선 순이익이 20조 원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68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 1,000명이 증가해 2개월째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다만 15세에서 64세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4월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5월 고용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일자리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도 좋은 증시 분위기가 오후장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단숨에 2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면서 1%대 강세로 1980선을 회복지었죠. 오늘장에서도 1990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을 한 채 오전장 내내 2000선 문 두들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오후장 들어서 2000선 돌파에 성공한 채 현재 200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 1일 천하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계속 2000선 안착이 될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수급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주가 지수를 한번 끌어올렸다면 지수까지 수급까지 뒷받침해주면서 지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난주 내내 1조 원 가까운 물량을 내다 팔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2천억 넘게 순매수, 지금까지도 현재 시간까지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에다 1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조금 팔고 있는데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거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장에서 56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약간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560선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 환율이 급락했던 환율이 진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내내에서는 2000선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12시 넘어가면서 1시 구간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많이 바뀐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좀 더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 내내 보합권에서 출렁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 구간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당국의 개입으로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상승한
22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달러원은 오전장의 전반부 동안 개장가를 중심으로 한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후에는 1021원 30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 1시가 가까워진 시점에 당국의 고강도 7 개입이 나왔고요. 장중한때 103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6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국내외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달러원에게 있어서 하락 우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이 이 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섰고요. 해외 통화들의 경우 엔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대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달러화의 매수 포지션을 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시점에 당국의 개입이 단행되면서 당국은 달러원의 하락세만을 바라보던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달러원의 하락 속도가 다른 해외의 달러 위험 통화상들에 비해서 빨랐고요. 이 때문에 변동성의 확대를 제한한다는 측면과 원화와 해외 통화들과의 괴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번 당국의 개입은 충분한 명분을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환율 하락 속도가 전 세계 32개국 가운데 가장 빨랐는데 결국에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오늘 진정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5원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020원대 하단은 지지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환율이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달러원이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당국과 역외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심리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달러원이 글로벌 달러 동향에 반응하는 정도가 강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 정도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달러의 경우 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연결되지 않음에 따라서 좀처럼 강세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처럼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올 때는 더욱더 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명분은 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달러화 자체보다는 상대 통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화의 방향성이 수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요즘 가장 변동성이 큰 통화는 올해 말에 금리 인상 예상되고 있는 파운드화와 6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유로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통화는 원화에게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원화에게 영향을 주는 해외 위험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원이 해외 위험통화들과의 움직임을 함께 한다면 1020원대에서의 환율이 시장 자율적으로 지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역외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해외 통화들보다는 원화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매수하는 경향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 당국의 실개입 이후에 역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점이 따라온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대 통화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폭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 통화국들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 동향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엇갈린 지표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다우와 S&P는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기술주인 나스닥이 오늘도 이 조정을 보이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미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가 미국장이거든요. 네. 보통 그 만기주에 첫날 상승을 하면 한 방향으로 그 주를 줍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장의 위치가 버블 논란이 일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만기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승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 저항대라고 예상했던 1606포인트를 너무 쉽게 넘어갔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미국장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의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미국장의 모습을 보시면 요 추세선, 이게 이제 일봉인데요. 이 추세선을 보시면 지금 이 연장선,
아마 고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그 이격을 벌려놓은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지지가 줬고, 여기서 지지가 주면서 이제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였는데 네 번째에서 그냥 쉽게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 상승이 이제 일단 예상이 되는 기술적 분석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자가 이 미국장의 다우산업을 얼마나 멀리 도망가기 작전을 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가 있느냐의 싸움이 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돌파가 됐지만 한번 밀어버리면 확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번째 돌파하고 시도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 만기주에 최대한 아마 도망가기 전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로는 미국장을 꺾기는 거의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월봉을 봐도 지금 요 지점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바이오주하고 IT주 버블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올 것이다. 그래서 많게 얘기하는 사람은 40% 조정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블랙먼데이 같은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데, 이 음봉을 주고 양봉으로 다 메워버리면서 그냥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거. 이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이 조정을 기다렸던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고, 그들의 어떤 언급으로 인해서 조정의 빌미를 살짝 줬지만, 그것이 오히려 에너지 축적해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일단 미국은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19,000대를 향해서 이제 질주가 시작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결국 금리 인상 전에 이제 시장은 상당한 폭발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점 중에 하나가 5월은 장이 원래 안 좋습니다. 네. 근데 5월에 장이 좋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반증해 본다면 올해 한 해가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좀 어려워 보였던 16,000대를 쉽게 돌파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마크파버의 전망이 빗나가게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중국 쪽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해지수가 월요일장에서는 2% 오르긴 했고요.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신국 구조 영향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신국 구조에 대한 사실 그 결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구조가 나왔을 때도 역시 시장은 3년 랠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에서 반전 국면이 아니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지난번에 그 중국 장세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헤드앤숄더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중국장이 전혀 가지를 못했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GDP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 GDP의 의구심에 맞게 시장에서 뭔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 되고, 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문제가 시장에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를 못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특히 시진핑이라든가 리커창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이루어져더라도 개혁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개혁을 하겠다는 식으로만 가면서 미리 경기 부양을 하니까 시장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정말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나? 라고 했는데,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언급은 별로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무선주라든가 상장하는 데 있어서 IPO를 좀 빨리 풀어준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실제로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라는 의지로 내놓은 정책은 이 신국 구조가 유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터닝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제가 헤드앤숄더라는 기술적 분석을 얘기해 드렸을 때, 여기가 이제 헤드고 양 어깨라고 했을 때 이쪽에 사실 갔어야 돼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여기서 비틀비틀 거렸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요 지점을 절대 안 깬다는 겁니다. 깨지만 하면 뉴스가 하나씩 터져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고자 하는 의지가 시장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 지금은 톡 치기만 하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장인데, 이거를 중국에서 지금 리딩을 못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그 중국장에 대해서 짐 로스나 이런 사람들도 선진국 미국 시장을 버리고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많은 먹거리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경우에도 중국이 한번 시장에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특히 우리나라장이 오늘도 한 1% 오르고 있는데, 지난번 중국이 2% 올랐을 때 우리나라가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오늘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틀 동안. 이런 모습을 본다면 중국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통화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하나 내보내주면 더 금상첨화일 텐데
좀 아쉽다는 거죠. 사실 기준금리 한 번 내린다 그래서 계속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중국이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겨주기만 해도 시장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주봉 상태로서는 추세적 반전 국면을 도래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한 4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로도 봐도 뭐 4개월 동안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줬기 때문에 톡 하나 건드릴 수 있는 호재가 나오면 좋겠는데 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대규모 부양은 사실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화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만 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진타오가 예전에 4조 위안을 부양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한 리커창이나 시진핑의 노력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의지를 필요할 수 있는 인민은행의 어떤 정책, 통화 정책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20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한 6, 7개월 그거 가지고 때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모습 한 번 보여주면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는 거의 다가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도 중국 증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수일 겁니다. 7.8기로 2,000선 돌파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번에도 1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하거든요. 오늘장 안착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2,000은 사실은 가야지 넘어갔어야 정상입니다. 일단 이 환율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있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나가 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월호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깨졌고 그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끄집어내기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절대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한다 그러면은 사실 수출 물량의 내구 물량이 절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받쳐줄 거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안 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시장에 에너지 추적해서 좀 더 높이, 멀리 가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적으로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이 추세선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다면 이 5월달이 굉장히 강한 장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5월달에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사이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주가 하락할 때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그 제자리 회복하지 못한 종목이 많은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모습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 쌍끌이 매수, 특히 기관은 제가 매수가 시그널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한 시점에서부터 먼저 들어왔고, 근데 외국인 따라 들어오는 모습. 결국 외국인들이 기관의 활동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시장의 쌍끌이 장사가 계속 연출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이 주봉도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가 봤을 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센 장이라 그러면 이번 주에 뚫을 겁니다. 이번 주에 요 윗선을 뚫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2, 3주 정도 시간을 좀 두면서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JP모건 체이스의 그 에드리안 모아시 비중 확대를 했던 시점이 작년과 현재의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장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장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은 뭐 장기권 박스권 상단이 2050선 돌파도 뭐 이달 안에 가능할 거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2050은 돌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시점이 이제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이달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약 3주 정도 누르면서 시장의 물량, 특히 아시겠지만 2000에서 2150 사이에 있는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의 정서에 밀리면서 이 주가가 밀렸었기 때문에
그 마저 있을 문양만 가지고 다 시장에 끌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번에는 아마 이달에 2050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먼저 들어오고 외국인이 뒷받침해주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2000선 안착이 실패했던 이유가 기관이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모습 보여줄까요? 롱숏 펀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관들이 나름대로 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 종목에는 열심히 사고 못 갈 종목에는 공매도를 열심히 때려서 수익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롱숏 펀드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1800대 초반이나 1900대가 막 무너지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약 한 40% 이상 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상단선을 넓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단선과 상단선의 롱숏 펀드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2000선이 1일차나 2일차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선물에서 14,000개억 현재 넘게 사주고 있고요. 현물에서도 잘 사주고 있는데요. 본격 귀환으로 봐도 좋을까요? 외국인은 안 나갔어요. 본격 귀환 이거랑 상관없이 네. 나간 게 아니라 잠시 시장의 모습에 저가의 매수 국면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귀환은 했어요. 옛날부터. 했는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큰 대형 사고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못 가게 하니까 이참에 물량을 한번 더 끄집어내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을 정도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의 귀환은 예전부터 돼 있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관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에 우리는 정말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달라진 것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향후 시장을 더 밝게 해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매일 2시 시간은요, 특징주 가지고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특징주는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쵸? 대형주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이름하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급등하고 있어요. 지난주입니다. 딱 지난주 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 그때 특징주가 했었어요. 그때는요, 한국가스공사의 급락.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가스공사의 급등. 야, 일주일 만에 이 대형주가요, 6, 7%씩 마구마구 변하는 이러한 장입니다. 지금 장이.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서는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적정 주가가 어디 자리에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하고 밀려날 때 또 꿋꿋이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튼요, 지난주 한 주 만에 상황이 굉장히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급등한 이유를 좀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평가라는 내용의 리포트들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쫙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6, 7개가 저평가다. 이거는 저평가다.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밸류에이션상에서는 철저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는 리포트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마구마구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실적은 이렇습니다. 매출액은 증가가 됐어요. 2.5% 증가가 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15.1%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은요, 또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고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동향 좀 체크할게요. 자, 3월부터 연기금하고 투시는요,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3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이 고점에서 쭉 매도를 했는데, 이동안요, 외국인들은 악착같이 또 샀어요. 악착같이 좀 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갑작스럽게 기관의 이런 리포트에 힘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은 당연하게 쭉 사왔으니까 그대로 사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매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에 기업의 주가의 모습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떨어질 때 6, 7%씩 예사로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 6, 7%씩 예사로 올라간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자고요. 지금은 아래쪽에도 수급이 공백이고 위쪽에도 수급이 공백이라는 소리예요. 즉 뭐냐면 종목이 매도를 했을 때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이미 다 보면 물려 있거나 장기 투자 선상에서 지금 있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시장에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었으니까. 장기 투자자들만 존재하니까 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에서는 어찌 보면은요, 대형주들도 시세 몰아가 나올 때는 뭐 6, 7% 예사로 나올 수 있는 장이니까 대형주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더 매력적인 안정성 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코스닥 투자자분들 같은 마음 졸이면서 야, 이거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형주로 옮겨오세요. 옮겨오시면 밸류에이션만 낮게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그 어느 종목도 다 빠른 템포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핵심 포인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1분기에요, 미수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냐면 3,932억 회수를 했습니다. 올해 이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기대치는 뭐냐면 바로 미수금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아내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의 목표가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3,900억 냈으니까 그러면 한 분기별로 본다면 이번 분기 성과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서 분명히 기대치가 있는데 딱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구 교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연구 교환사채. 이 연구 교환사채라는 건 연구라는 말은요, 사채가 원래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다 있어요. 그렇죠? 만기가 있습니다. 뭐 2년이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만기가 있는데 연구 교환 사채라는 것은요, 연구니까 만기가 없는 거예요. 만기가 없이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다. 근데 교환사채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교환사채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을 하지만 채권에 담보물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 담보물이 붙어 있냐면 바로 주식이 담보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권에서 만약에 돈 떼일 우려가 있잖아요. 돈 떼었을 때 뭐로 받느냐?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안정성이 높다면 이자는 굉장히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발행 자체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발행이 가능할까? 이 부분 아직까지 굉장히 좀 시장에서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좀 부정적으로 좀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쪽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따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이 하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적인 측면으로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이번 1분기 영업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이유는요, 도시가스 판매량이 72만 톤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나중에 7월 달에 다시 재정산을 해요. 재정산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으로 다시 산출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2분기 실적에 들어간단 말이죠. 2분기 실적에 다시 산입이 되면 2분기 실적은 영업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감소 부분은 나중에 다시 채워질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건 우려는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만 봐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던 거, 요거는 나중에 2분기에 다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가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분기부터는 해외 프로젝트, 특히 이제 이라크죠. 주바이르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지금 조금 좀 선거 때문에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요, 이제부터 영업이익이 잡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 실적은 분명히 1분기 실적보다는 상당히 큰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관들의 리포트를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요, 썩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막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했지만 사실은 숫자적으로 집어내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번 감소 부분이 다시 재반영되는 것과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이 부분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찍어내기가 너무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리둥실하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어찌 보면은요, 약간의 불확실성입니다. 금액으로만 찍어낼 수 있다면 주가는요, 훨씬 더 강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인데 금액으로 찍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우리가 산출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밴드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난주 수요일에도 동일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의 동일한 그림에서 지난주 수요일날 뭐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냐면, 한국가스공사가 급락을 하는데 57,000원이면 매수, 하방에서 확보가 되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랬는데 57,600원까지 딱 왔다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죠. 적정 주가는 얼마냐? 64,000원이 현재의 분위기, 즉 2분기 내에서는 64,000원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가격이 지금 62,900원이니까 거의 적정가에 이제 도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적정가에서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밀리느냐의 게임인데, 일단 우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적정가 부근에서는 일단 수렴을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치만큼의 실적으로 향해서 달려간다면 이 주가의 최고 목표 가격은요, 7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72,000원. 자, 그러면 72,000원 정도까지 가능하면 64,000원이 적정가에서 72,000원, 한 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수익 종목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면 8,000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64,000원에서 거의 계속 머물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고수익 종목은 아니다. 다만 중위험, 중수익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험은 크지 않고 수익도 뭐 크지 않는, 그렇지만 서로 작지는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하면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해 드리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매수할 자리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매수하는데 굉장히 매력이 생기는데, 지금 가격은 저평가는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의 주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제가 특징주 Y 시간에 이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밸류밴드 차트 보셨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피킹 해 나가시면 좀 더 높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Y에는요, 한국가스공사 살펴봤고요. 내일 다시 오전에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2003포인트 상황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559포인트, 네, 562 조금 안 되고 있네요.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도달했어요. 하루 만에 갈 줄 몰랐습니다.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갈 줄 알았지만 하루 만에 갈 줄 몰랐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이 외인들의 매수세, 오늘도 지속되어 있는 매수세가 참 강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인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요, 어제보다 더 많은 매수가 잡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2000포인트 위에 안착해서 이렇게 됐어요. 더 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달러도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분위기, 그쵸? 달러 강세로 좀 분위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즐기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금 이따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하기 전에 제가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 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기아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KB금융,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또 걸렸네요. BS금융주주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아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요, 4%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환율이 좀 해소가 되니까 주가가 가는 거고, 제가 또 오전장에도 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잘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59,400원 정도인데요. 오늘 수급 어떤 수급이 나오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수급 보니까요, 기아차 기관들은 매수를 안 해줍니다. 3,000주밖에 안 들어오는데 외인들이 52만 주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창 잠깐 열어볼까요? 현재창 열어보니까 보세요. CS증권과 모건스탠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그냥 쓸어 담고 있구나.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요. CS증권 쪽에서.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물량을 담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끝날 때까지 매수는 계속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흐름상으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오늘 아침에 이거 질문 오셨죠?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들어왔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시기 적절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왔다 말씀드렸고, 매수하신 분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는데, 요런 바닥 포인트들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까지 본다 말씀드렸습니까? 욕심 안 내고 얼마요? 네, 61,000원까지만 보겠다. 요 갭 메우는 거, 요 포인트만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61,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자, 많이 밀리는 이런 차트 흐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점 포인트 요렇게 가고요. 평행하게 하나 선 만들고 내려보자면 요 정도가 이제 바닥, 완전 바닥 라인이고, 새롭게 바닥으로 그래도 하나 더 잡아보자면요. 요렇게 평행하게 그어서 요 정도 포인트가 이제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네요. 자, 어찌됐던 여기 포인트는 고점 포인트입니다. 맞죠? 이 라인들은 고점 포인트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우겠죠? 38,5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수급도 역시나, 외인들이 62만 주, 기관들이 83,000주 매수가, 양매수가 아주 강하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수급은 역시나 외인들 강한 매수 연속되고 있고요. 기관까지 해서 오늘 양매수 이틀 연속 들어오네요. 좋은 흐름입니다. 상승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제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42,000원 잡았고, 그 위로 43,000원, 45,000원까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한번 잘 먹고 나왔지만 다시 추천은 안 드렸습니다. 더 갈 수 있었고, 보유하실 분들은 보여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4%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수급 보자면 외인들이 또한 40만 주, 기관들이 83,000주. 네,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KB금융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매수가 잘 들어와주네요. 최근의 수급 잘 아시겠지만 꾸준한 외인과 야금야금 매수를 해주는 기관들의 움직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매도가 안 나오는데, 오늘도 매수하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목표가 얼마요? 43,000원이겠습니다.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올라봐야 2%입니다. 아셨죠? 자, 이거 또 올라왔습니다. CJ 제일제당입니다. 야, 드디어 33만원까지 가네요. 네. 굉장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완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목으로 볼까요? 자, 주봉상의 느낌을 봤을 땐, 이 정도 라인 자체가 그래도 바닥에 대한 라인이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쵸? 어느 정도는 바닥이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네. 요런 어느 정도 구간이었잖아요. 일봉으로 가서,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모습. 자,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CJ 제일제당은 어떻게 해요? 흐름이 거꾸로 내려와야죠. 그쵸? 네, 그런 흐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하지만 최근 수급은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흐름에서 오늘장 수급은 외인들과 기관의 양매수가 잡히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수급은 좋았지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은요, BS 금융지주입니다. 자, BS 금융지주, 부산이에요. 부산은행입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바닥에서 잘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가요?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오늘 들어오고 있긴 한데, 차트상의 움직임은요, 굉장히 지저분한 움직임을 차트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건 대응하기도 참 까탈스럽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의 큰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일봉 흐름입니다. 작년 9월, 10월부터의 일본 흐름인데요.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고점 포인트에 대한 라인이었고요. 그쵸? 이 흐름이, 네, 여기 보세요. 이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여기 시점을 거의 바닥으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네. 요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평행하게 만들어 볼 때, 떨어질 땐 위에부터, 오를 땐 아래부터 말씀드리죠. 요 정도 포인트가 오늘 고점에 대한 부분 인식이 있어요. 여기도 고점이었고요.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도 고점 포인트. 여기도 고점 포인트. 그러면 지금 현 구간은 약간 좀 슈팅한 경향이 있어요. 현재 가격은. 약간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승 쪽으로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게요. 수급 매력도가 오늘 보니까, 자, 외인들이 69,000주, 기관들이 24,000주 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양매수가 잘 들어와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역시나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가 잘 들어왔고, 외인이 잠깐 팔고 나갔지만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해줍니다. 개인 물량만이 빠져나가는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BS금융지주 상승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걸리는 부분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오늘 시장에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AS를 좀 할 건데요. 종목 하나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목표가랑 손절가가 아니고 익절가인데 좀 바꿀 건데, 현재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KG인시스가 마이너스 9%인데 가져간다 말씀드리죠. 가져갈 거예요. 한국콜마 플러스 1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YG1 현재가 부분이고, KT뮤직은 아닌데, KT뮤직이 아니죠. 저 종목은요,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멍 때리고 있네요. 어쨌든 S1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네, S1입니다. S1이 현재 잘 수익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한 종목 또 있는데 그것도 수익 중이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콜마를 제가 AS 해드릴게요. 한국콜마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35,500원. 아까 저기 나갔던 자막은요, 1시 반 기준이라서 수익률 자체가 조금 낮게 나가고 있어요. 더 많이 올랐거든요. 자, 제가 한콜마 목표가를 36,000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37,0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37,000원까지 목표가를 한 번 더 올릴게요. 네. 자, 이거 지금 왜 올라갑니까? 주봉으로 볼게요. 전고점 그냥 강하게 뚫고, 완전 뚫고 올라간 타이밍이 나왔어요. 이거 왜 올라가죠?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손절가를요, 아주 많이 올립니다. 34,000원 라인을 제가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익절가가 될 거예요. 32,000원에 매수했어요, 이 종목. 이때 매수했는데요. 34,000원을 익절가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2,000원이죠? 한 6% 정도까지도 수익이 납니다. 2,000원 깨지면 팔아도. 지금은 10% 이상인데요. 그래서 한국콜마는 그 포인트에 맞추시고 대응을 해주세요, 앞으로. 아셨죠? 지금 흐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고, 실적 역시 꾸준하게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 양호하거든요. 잘 판단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종목입니다. 제가 KG 이니시스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KG 모빌리언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둘 다 좋아서, KG 이니시스도 반등, 바닥에서 반등 주는 포인트 잘 들고 가시고요. KG 모빌리언스가 수급 매력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니시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모빌리언스가 양매수가 좋아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모빌리언스의 첫 번째 포인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6월 달에 갤럭시 S5 프라임이 출시가 되는데, 갤럭시 S5의 상위 모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LG를 제외하고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가 될 때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합니다. 네, 항상 그래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은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나 다날이나 한국사이버결제나 등등등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외인의 양매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자, 모빌리언스 수급창을 제가 최근에 조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외인의 매수가 눈에 보여요. 네, 꾸준한 외인의 매수가 보이고요. 기관 흐름,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는 최근에 3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투신권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 펀드 쪽에서 금융투자 쪽 매수. 외인은 정말 계속 사주고 있어요. 이 흐름에서 차트가 많이 좀 밀렸어요. 코스닥 조정으로 밀렸지만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잡히네요. 자, 어제 시장에서 7% 오르고 끝났습니다. 너무 급등해서 매수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상승적 분위기 나오면서 오늘장 2.8% 현재 동시호가상 들어가려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가 잠깐 볼까요? 충분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 얼마까지 더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살펴보자면 대우나 신한 쪽의 매수, 아무래도 좀 기관 쪽 매수가 아닌가 싶은데, 자, 볼게요. 기관 매수세. 자, 외인 매도세가 3,000주 정도 나간다고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세 아마 장 끝나면 많은 물량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록은 1시 반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준다면 과연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까요?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이게 크게 제가 열어놨습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니까 너무 보기 힘드네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2012년도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주 그냥 심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그럼 현재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볼 수가 있지만 요걸 좀 볼게요. 이 흐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실적에 대한 그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에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서 이 정도 현재 흐름 자체는 바닥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갤럭시 S5 출시. 그렇죠? 네, 많이 밀려서 좀 올라갔던 흐름이고요. 프라임 출시.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지금 21선을 뚫고 가는 포인트에서 매수가 얼마 잡아줘야 되냐면요. 자, 매수가를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장 막판에 올라가는 분위기라서요. 16,250원에서 16,400원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0원인데 400원 아래에서 좀 잡아주세요. 16,250에서 16,400원 아래로 좀 잡아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네, 제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에 하려고 합니다. 18,000원까지 이 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얼마죠? 15,500원. 네, 라인까지 볼 건데, 15,50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마이너스 5%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 6% 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아래서 11,250원에서 11,400원 아래 매수를 부탁드리고, 뭐 매수를 당장 해도 괜찮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약간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려요. 450원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참아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현대상선, 네, 애청자님께서 0174님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주신 거 맞나요? 경제방송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에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청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20, 30% 수익이 난다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욕심 안 내고요. 5% 이상 올라가면은 매도해야 될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넘어가면은 매수도 매도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리고 있으니까 잘만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74님이 현대상선, 제가, 하니까 왜 아시겠죠? 이게, 대형주 치고 테마성이 너무 강해요. 이전에 이제, 현정원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현대상선하고 좀 이렇게 미는 게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키우겠다. 밀겠다. 키운다는, 민다는 의미. 그래서 좀 회사를 조금 이제 올해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테마성 자체, 남북 경협에 대한, 또 금강산 테마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강한 종목입니다. 그게 조금, 저는 분란이 있는 종목이에요. 분명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해드렸어요. 어떤 이제 어르신 전화가 오셔가지고, 들고 있대요. 네. 뭐 때문에 들고 가셨냐? 뭐, 우리나라가 망하겠냐? 통일 안 되겠냐? 언젠간 통일 되겠지? 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그때 12,000원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었습니다. 네,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가져가시는데 조정이 와도 흔들리진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제가 끊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하지만 많이 좀 밀렸었는데요. 분명히 이 종목은 너무 테마성이 강해요. 그 포인트가 항상 좀 걱정인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 남북 그 사이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이슈 자체가, 금강산 이슈 자체가 지금은 쏙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상승적 분위기가 나오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시길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강산 이슈가 또 한 번 나온다면은 에머스 퍼시픽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하겠죠. 그 포인트를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매도 사인은 안 드리고요. 가져가시는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보시라. 대신에 매수가 근처 왔을 때는 정리하자. 한 11,000원 되면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KG 모빌리언스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5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무려 2007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6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양대지수 이렇게 그림 좋게 마감 지을 수 있을까요? 마감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